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지금 예, 허리 수술하신 지 한 8년 되셨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계속 지금 불편하시다 이런 거잖아요. 설사는 또 하나 계속 쭉쭉 예, 수도꼭지 찌르는 설사를 하신 지는 것처럼. 얼마나 되셨어요? 설사는 그 전에 내가 직장 다닐 때도 계속 혀가지고 허다하다 했는데 관리를 못했어요. 네네, 최근 감기 들어서는 얼마나 걸렸다, 설사 되셨나요? 걸렸다 하더니 요새는 네. 아예 그냥 수도꼭지 들어놓은 것처럼 했다. 그냥 삐글삐글 나왔다. 그러다가 삐글삐글도 안 나오고 설사만 쭉쭉 하고 그래서 막 하루에 몇 번씩 하세요? 하루에 10번 설 적도 있어요. 10번도 더 한 적도 있어요? 예. 음식을 드신 것과 상관없이 그냥 계속 설사를 하시는 건가요? 음식은 이렇게 조심을 많이 해. 술 그런 거, 커피 그런 것도 못 먹고, 네네. 찬 것도 못 먹고, 저기 생 음식도 못 먹고, 네네. 조심을 엄청 하는데도 그렇게 심하고 잘 치료가 안 되네요. 네, 그러면 설사와 관련해서 치료는 어떻게 받아오셨나요? 지금 그래서 여보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하다가요. 네. 요즘은 대학병원에 가서 저기 약을 쳐다 먹거든요. 네네. 약을 쳐다 먹는데 약을 지어 그래도 드시는데 예. 지금 별로 설사에 효과는 없네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10번씩은 안 하고, 네. 3번씩 해요. 3번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먼저 허리 통증으로 수술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당기고 뭐 아프시고 저리신다고 하셨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이 계속 눌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침 치료나 이런 것들은 계속 받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침치료요? 네. 침치료는 저기 맨날 받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66세라도 저기 보험도 그거 아직 비싸게 내요. 호적이 예, 예, 늦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고 또 이렇게. 그래서 몇 많이 번 정도 염증이- 받으세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예. 허리 신경 눌림 증상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침 치료를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어떤 주기적으로 계속 치료를 받으시면서 예. 그 디스크 부위 쪽에 약침이나 봉침을 통해서 약침, 봉침도 많이 맞았어요. 예, 예, 예. 그것들을 계속 진행을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해 가시는 건 틀린 방향은 아니니까 예. 계속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약침, 봉침을 더 맞을까요, 예, 허리에다? 예. 그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허리만 불편하신 게 아니라 보통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복부 쪽의 긴장도도 높아집니다. 복부도 그러고요, 다리가, 바른 쪽 다리가 저려서 저리고 아파서 걷지를 못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림 증상 이런 것들은 허리 치료를 계속 진행했을 때 도움이 예.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설사 같은 경우에는 예. 실제로 지금 그 정도로 설사를 하신다는 거,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예. 의심해보거나 이렇게 치료를 했을 건데요. 예. 지금 같은 경우 양약 치료로 어쨌든 3번 정도 계속 하신다는 건 아직까지는 제대로 치료가 안 되고 지사제로 커버가 안 된다는 거니까 복부 예. 쪽이 찬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약 처방 같은 경우에도 좀 지속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약 먹으라고요? 예, 예. 근데 우리 딸내미가 네. 녹용 진액 그러니까 그런 지금 것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녹용이나 이런 처방을 떠나서 예. 지금 설사를 하는 이유 자체를 우리가 네. 이제 보통 비허로 인한 설사일 때 녹용 처방이 들어가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꼭 녹용 자체가 설사를 멈추게 준다 이런 맥락이 아니니까 이제 숙소를 하도 하니까 지치니까. 그렇죠. 어찌됐든 진단에 따라서 한약 처방을 좀 지속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유산균도 드시고 계시나요? 유산균 병원에서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알약 떼까는 거. 네, 정장제 개념으로 드시지 마시고 예. 뭐 약국이라든가 아니면 뭐 네. 병원이든 이런 데서 처방을 받으셔서 유산균을 꾸준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들은 되게 많은데 일단 뭐 향후에 또 연락 주시면은 제가 추가적인 얘기는 더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 예, 67세시고 지금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네요. 예, 죄송- 변비속인데 죄송한데 키하고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주 심합니다 지금. 키하고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예? 키하고 몸무게요. 몸무게는 지금 있잖아요. 원체는 이게 있잖아요. 제가 45kg였어요. 예. 근데 제가 옛날에 밥을 잘 안 먹고 제가 지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약 쓰고 밥을 먹기 시작하니까 지금 있잖아요. 2015년부터 그러니까 15년도부터 조금씩 살이 오르더라고요. 밥은 많이 안 먹는데 예. 그때부터 변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밥 먹으니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킬로세요? 네, 제가 지금 53kg 나가요. 지금 변비 때문에 지금. 키가 얼마나 되세요? 야, 키는 158cm예요. 그럼 예전에는 마른 편이었는데 지금 마르진 않으셨나요? 네, 지금 그러니까 변비가 심해지니까 이렇게 좀 체중이 불더라고요. 변비가 심해진 게 언제부터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밥을 먹기 시작해서부터 제가 약을 그전엔 밥 잘 안 먹었는데 예. 그러니까 변을 안 봐도 괜찮잖아요. 속에 먹는 게 없으니까. 예. 근데 제가 약을 쓰고 밥을 한 6년도부터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하니까 근데 지금도 많이 안 먹어요. 많이 안 그래서 드시는. 지금도 밥을 제가 하루에 2끼밖에 안 먹는데 있잖아요. 2끼 먹어봤자 제 한 공기도 자, 안 되게 어머니 먹어요, 그러면 대변을 며칠에 한 번 보세요? 지금 제가 오늘까지 8회를 변을 못 봤어요. 평소에는요? 평소에도 한 10일에 한 번씩 보세요? 예, 평소에도 있잖아요.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먹는 걸 가지고 있잖아. 소방법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거 먹으면 그전에는 조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열흘에 한 번씩 되더라고요. 어머니 그 변을 10일에 한 번씩 보는데 대변을 볼 때 막 배가 아프다든가 막 쥐어짜듯이 나온다든가 이런 게 있으세요? 아니죠. 그런 거는 없는데요. 배 아프거나 뭐 변이 이런 거는 동글동글하게 나오거나 이런 거 있으세요? 아주 딱딱해가지고 토끼똥처럼 아주 딱딱한 거예요. 그렇게 나오시고 근데 변이 나올 때 막 배가 아프거나 이런 건 없으시네요? 네,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배는 보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어머니 봤을 때는 변비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변비가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이완성 변비하고 경련성 변비 이렇게 나뉘거든요. 예. 경련성 변비는 이제 대장이 막 경련이 일어서 너무 과긴장이 돼서 나타나는 변비고 예. 이완성 변비는 반대로 대장이 기운이 없는 거예요. 예. 기운이 없어서 대장이 이렇게 쭈물쭈물해지면 대변을 놓게 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머님이 가장 큰 관건은 이제 연세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장의 기운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대장의 기운을 어떻게 올려주느냐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대장의 기운을 올려주는 거는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대장의 연동 운동을 이제 활발하게 해주는 이제 한약재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복부의 힘이라든가 그다음 예. 이제 그 횡격막이라든가 이런 호흡근의 힘, 그다음에 뭐 이 골반 아래쪽에 있는 힘. 쉽게 말하면 우리 대장을 쭉 짜줘야 이게 대변이 잘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예, 기운이 예. 없는 거예요. 대장도 잘 안 움직이고 예. 또 이 복부라든가 등, 그다음 옆구리, 그다음에 위에 있는 숨쉬는 이 근육, 그다음에 네. 골반 아래에 있는 근육 이게 쭉쭉쭉 움직이시면 쭉 짜주면 지금 대변을 보는 게 좀 수월한데 어머님이 네. 아마 연세 드시고 이제 근력도 약해지다 보니까 그런 힘도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변비 같은 경우는 치료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약간 좀 복부라든가 이런 근육을 기를 수 있는 쪽으로 뭐 운동을 좀 하시는 것도 제가 좀 권유를 해드려요. 그래서 운동 뭐 걷기라든가 뭐 이런 걸 운동을 해줘서 이제 근육의 힘이라든가 대장의 힘을 좀 길러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핫팩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줘서 배의 운동성을 좀 더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식생활 같은 경우는 뭐 섬유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드시면서 뭐 영양을 좀 보충을 해주고 이러면은 좀 훨씬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뭐 천궁이라는 약재가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인과 질환, 불수산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셋인데 다 불수산 먹고 다 출산 잘했습니다. 야. 그다음에 이제 대표로 쓰는 게 이제 뇌신경계통이라든가 두통 같은 데였습니다. 이게 천궁이 활혈산어거라고 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두통이 생긴다든가 뇌경색이라든가 뇌 관련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때 뇌 쪽의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뇌 쪽의 혈액순환을 좀 촉진시켜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두통, 그 다음에 뇌신경계 질환, 뇌경색, 뇌중풍 뭐 이런 부분들에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증상이 있는지 네.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6, 7개월 정도? 아, 근데 병원을 안 찾아가 보셨군요. 네.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여쭤봐야 될 거는 일단은 발가락이 바깥쪽이 저리다고 하셨는데 바깥쪽이라고 한 거는 새끼발가락 쪽에 가깝게 말씀하신 거예요? 엄지에서 아니면은 몸 가운데 반대쪽. 쪽으로? 네네. 몸 가운데 쪽으로? 네네. 아, 엄지발가락에서 몸 가운데 쪽이 먹먹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 발등 쪽은 괜찮아요? 발등요? 네, 발등 쪽은 안 올라가고요. 먹먹한 느낌이. 네네. 발등 쪽은 괜찮고요. 괜찮군요. 네네. 그 발가락, 그러니까 발톱 있잖아요. 네, 발톱. 발톱 끝까지. 아, 그러시군요. 네. 움직이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고요? 엄지발가락 세운다거나 할 때 네, 전혀 그런 건 없고 단지 감각이 감각만 떨어지는 문제예요. 거군요. 네네. 사실 이렇게 병원에 한의원에 네. 이렇게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면 저희가 가장 첫 번째로 물어보는 거는 네. 당뇨가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 당뇨는 없어요. 없으시군요. 네네. 일단은 이런 경우는요. 네. 양쪽이 게다가 동시에 그렇잖아요. 네네. 동시에 그러면은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증상으로 봐서는 말초신경의 감각 분절에 문제가 있는 걸로 의심이 되는데 네. 사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그 정해진 루트에 초월해가지고 이상 감각을 네. 호소하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네. 제일 있고 본인이 당뇨가 없다고 했을 때는 당 체크를 네. 해가지고 우선 확인을 시켜보는 게 우선 첫 번째고요. 하지만 지금 시청자분처럼 나는 당뇨가 확실히 아니에요라고 자신 있게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네. 그쪽 그 분절에 있는 자극을 주는 방법도 하나가 있고요. 혹시나 네. 그 부위가 발가락 근처가 아니라 허리나 종아리 안쪽에서 내려가는 신경에서 눌리거나 문제가 된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추적해가는 이제 필요가 있습니다.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네. 기존에 허리에 통증이 있다거나 뭐 무릎 안쪽으로 통증이 있다거나 외상이 있은 적은 없으신가요? 잘 네,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네, 불편한 건 그냥 엄지발가락만 불편하신 거죠? 네, 이렇게 만졌을 때 느낌이 없으니까. 일단은 사실은 그 허리 디스크로도 네. 허리 디스크는 원래 통증을 더 주중성으로 합니다만은 감각만 이상을 느끼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고요. 게다가 네. 한쪽만 나타나는 게 양쪽이 같이 나타난다 그러면 디스크가 가운데가 눌렸다든지 하는 경우가 가능하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한쪽 다리만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네. 그 아래쪽에서 무릎 아래쪽에서 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 양쪽이 네. 똑같이 나타난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허리 쪽 문제를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으셔 가지고요 허리 쪽 네. 문제를 점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됩니까? 뭐 MRI를 찍어야 합니까?라고 하는 문제는 당장 통증이 심하지 않으니까 선택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그 네. 질환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의료기관 찾으셔가지고 과연 MRI를 찍어서 확인해야 되는지까지를 점검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은 네. 한의원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네, 정형 우선 외과로 한의원을 가야 찾으셔가지고요. 그 네. 침으로 자극을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호전이 네. 없다 그러면 한의원 원장님이나 이제 그쪽 네. 이제 전문의를 통해 가지고 그 MRI가 필요합니까라고 소견을 물어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인근 2차 병원으로 가셔가지고 사진을 확인하시면 더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양리 효과가 그 혈액 순환을 개선시키고 또 혈소판 응집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한의학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위까지는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출산 전후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해산이 임박했는데 이렇게 산모가 힘을 쓸 이렇게 에너지가 부족하다 이럴 때 그 자궁을 수축하는 걸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궁의 그 근력을 평상시는 이렇게 뭐 월경통이라든지 이럴 때 그 천국이 꼭 들어가게 처방을 사용을 하는데 천국의 용량을 기존에 서너 배 이상 이렇게 늘려서 사용을 하게 되면 당귀와 천국 두 가지 처방만 가지고 불수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처방들이 있는데요. 한에서 남편을 둔 와이프들은 아마 다 이제 출산할 때 그 약을 한번 먹을 텐데 그런 불수산이라는 처방을 가지고 그 애를 좀 쉽게 낳도록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남아있는 오로를 배출할 때 자궁 수축을 어느 정도 도와줘가지고 일종의 옛말로 어혈을 빼내는 약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할 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잠을 못 주무신 지 1년 정도 되셨다, 그죠? 예, 그전에는 잠을 잘 주무시는 편이셨어요?
예. 잠을 잘 자다가 이제 1년 전에 어느 날부터 이제 잠이 들기가 힘들어졌다. 예. 그래가지고 올 1월 달부터 수면제를 먹고 자면은 한 2시간 자면은 깨요. 네. 그러면은 하루 종일 눈이 피곤해요. 수면제를 복용하시면 2시간 정도 자고 깨는 형태로 이제 수면이 이루어지신다, 그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머리 쪽으로 열 오르고 땀 나고 이런 증상도 계속 심하게 있는 편이세요? 예, 지금도 그래요. 네, 그러시고- 뭐 신경을 쓴 뒤로, 그러니까는 스트레스라고 할까? 네. 그런 뒤로 그렇거든요. 신경 쓰신 뒤로 그다음에 가슴이 실제로 굉장히 두근거린다. 아니면 야간에 누워 있으면 내 심장 박동이 들린다 이런 적 있으세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적은 별로 없으시고. 예. 특별히 낮에 커피나 녹차 이런 거 자주 드시나요? 오전에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그래 먹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그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네.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어머님처럼 야간에 잠을 잘 못 주무시면 네. 낮에 그냥 무심결에 먹은 커피 한 잔이 야간 수면에 아주 크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전이 됐건 오후가 됐건 커피를 당분간 끊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요. 제가요, 네. 하도 잠이 안 와가지고 커피를 한번 끊어보세요 하길래 제가 커피를 끊었었어요. 네.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그 커피가 직접 수면 장애를 현재 유발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수면 장애에 이제 부수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굉장히 크게 줍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커피를 1차적으로 피하시는 게 좋다는 걸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여성분들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불면증이 오는 시기가 대부분 50대 중반에서 60대 초중반이거든요. 이제 그 폐경이 되시고 난 이후에 네. 불면이 이제 일반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어머님의 기초 신진대사가 폐경 이후에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체온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이제 수면 장애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잠을 자는 데 있어서 체온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신진대사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게 굉장히 큰 요소인데 지금 어머니께서 그 부분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체온이 상승하도록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운동 따로 하는 거 있으세요? 예, 운동은 걷기 운동을 많이 합니다. 걷기 운동 하루에 얼마 정도 하시나요? 하루에 3시간 정도 걸어요. 3시간 정도 그리고, 걸으시고 예, 집에 욕조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욕조 없으신가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같은 어머님 컨디션에는 자기 전에 반신욕 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반신욕 하시는 자기 직전에 반신욕 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반신욕을 할 지금 그 여건이 안 되시면 네. 일단은 배를 따뜻하게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무조건 배가 차가워져 있으시건 지금 상태면.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체온의 평균적인 평소 체온이 올라가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생강이나 쑥 같은 거를 끓인 물을 자주 복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어쨌건 이제 치료상에 있어서는 체온을 상승시키는 게 1번, 그다음에 뇌가 각성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피하는 게 2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디테일하지는 않고 제가 이제 직접 보고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건 체온을 상승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그다음에 신경을 자극할 만한 요소들을 피하는 거 이렇게 이제 컨셉을 갖고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에 맞춰 가지고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그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 자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지금 제가 10월 11일 날서부터 한의원에 다니고 있어요. 네네. 사실은 다니고 있는데 네. 많이 자면은 3시간 반 수면제를 먹고 그렇게 자면은요, 그 애로는 잠이 안 와요. 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치료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돼요. 왜 그러냐면 어머님의 기본적인 체온이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 기간이 지금 10월 11일에서 오늘까지라고 하면 생각보다는 어머님이 기존의 체온이 떨어져 오신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치료를 좀 더 꾸준히 받으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건 운동하는 거랑 배를 따뜻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자극을 피하는 거. 커피가 지금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요소예요. 그래서 오전이랑 오후에 커피 가능하면 드시지 마시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이 약재를 갖다가 약재로 실제로 활용을 하기 전에 이제 이 가공을 하게 되는데 그걸 수치라고 합니다. 이제 천공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어떤 수치의 원칙이 거유를 하는 것이거든요. 거유는 기름 성분을 제거를 한다는 건데 이제 두통 앞선 원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천공이 두통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흥분이 많이 되는 타입의 분들은 이 그 기름 성분이 흥분을 더 유발시키기 때문에 두통을 더 심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이 혈압이 높거나 아니면 두통이 잘 유발이 되거나 하는 분들은 이 기름 성분을 제거를 하는 게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 기름 성분이 일반적으로 장을 자극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이 설사가 잦다거나 장 운동이 굉장히 과다하게 활성화돼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설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설사를 자주 하거나 배가 차거나 혹은 자극에 민감한 분들의 경우에는 복용을 하는데 다소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